중요함에 따라서 고령화가 될수록 치주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내원하시는 환자들도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전신질환과 고령화에 대한 치료랑 약 처방은 환자한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전신질환이랑 약제 때문에 발평 PPT가 한 4-5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추격해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저희 환자분들 원하실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문진표 작성인데요. 그 문진표 작성으로 인해서도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제일 잘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병력, 그다음 최근 건강 상태와 결과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전신질환 상태, 그다음 복용 중인 약의 종류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 원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분비계 질환인데요. 내분비계 질환 중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당뇨예요. 일단은 환자분들 내원하셨을 때 환자의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 아니면 조절이 잘 안 되는지 먼저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 에 대해서 예방이나 대체법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 측정을 하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저한테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혈당 이만큼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쭤보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랑 후에 혈당이 126에서 180 정도가 솔직히 제일 좋아요. 근데 혈중 같은 경우에는 그냥 300 가까이만 되면 그냥 하긴 하거든요. 그냥 노말셀은 달고 약효가 좀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긴 하는데 한 250 이상 되면은 환자분들한테 상처 치유나 상념 발생 우려가 있다고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고 혈당이 지나치게 낮으면 한 60에서 70 정도 되면 저혈당 발생 위험이 좀 있고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약을 드시는 편이에요. 아침에 약을 드시고 저희가 수술할 때 한 120 정도 나온다 하면은 저희도 조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약효과가 일어났을 때 수술이 끝나고 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지금 혈당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혈당 증상에는 환자분들이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던가 식은땀이 난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서 당분이 있는 음료나 만약에 환자분이 너무 정신이 혼미해서 섭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그 포도당 용이 있거든요. 그거 거의 저희도 50%짜리 쓰고 있어서 한 20에서 50ml 정도 정맥주사 바로 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엔세이드 여기 위에 보시면 엔세이드 있는데 저희 치과에서는 캡토신이나 이런 게 아나프록스 이런 게 저 엔세이드 배열이고요. 약 처방하실 때는 메트로 저희 웬만하면 안 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인데 저희 환자분들 제일 많이 있는 게 고혈압 아니면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거 있거든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국소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좀 오르게 할 수 있어서 좀 최소화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약물 중에서 환자분들 중에서 갑자기 치은이 증식하거나 건조증 같은 게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환자분 중에서도 오랜만에 검진 오셨는데 전치부가 생각보다 치은 증식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 원장님이랑 꾸준하게 계속 봤는데 병원 강 원장님이 혹시 고혈압약 드시냐고 여쭤보니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혈압약 중에서도 뭔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몇 개의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치은을 좀 증식시키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내과에 가셔가지고 고혈압약
지금 드시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좀 처방 받아서 드셔라 하니까 그러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보니까 치은 질식한 게 좀 많이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특이적으로 환자분들이 치은이 질식한다 하시면은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높을 때 수술을 하면 좀 저희 생각에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비컴, 뭐 미다졸럼 이런 거 쓰면은 혈압 강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엔세이드야 항염증제 뭐 이부브로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고혈압 약 작용을 좀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냥 환자분한테 드시라고 하시거나 그냥 일반 다른 진통제 드시라고 하시거나 단기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드시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은 거는 혈당증 같은 경우인데 이런 분들 위험한 상황이 좀 있으면 저희 치과는 지금은 없는데 피부세린이라고 쇼크 왔을 때 저희가 쓰는 혀 밑에 동그랗게 정도랑 칸에 정도 넣으면 이게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주의 깊게 협심증 있는 환자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스텐트 삽입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약을 중단하지 않고 아스피린 계열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국소적으로 저희가 조금 지혈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하고 그냥 보내주시는 게 좋고 색깔이 한 흥보제를 드시지 않으면 요즘에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도 드셔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발병 6개월 이내에는 치과 치료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6개월 지나고 나서도 환자분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1년 가까이 아니면 1년 6개월 가까이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혈액응고 이상 환자인데 여기서 퀴즈 나올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오늘 수박 쿠폰 하십니다. 요 밑에 중에서 출혈이 약간 발생하는 거랑 많이 발생하는 거 구분하실 수 있는 분? 하실 수 있는 분? 식은단 수술. 수빈쌤 어디에 들어가? 식은단 수술. 많이 발생. 예원이 구강 내 절개 및 배분.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저도 이 보면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구강 내 절개 배분은 약간 발생하는 쪽에 대해서 하고 이제 저희 가끔 가다가 생검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 조그맣게 제거하는 거는 약간 발생하는데 거의 3cm 정도 좀 크게 제거하는 거는 출혈이 많이 발생하고요. 뭐 치주 수술 이런 거는 많이 발생하는 거고 다수치아 발생. 좀 광범위한 치주 반진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이거는 약간 발생이거든요. 뭐야? 옆에 그래서 생각보다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혈소판제랑 항응고제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밑에 보면은 항혈소판제는 뭐 아스피린, 플라빅스 이런 거 있는데 아스피린 요즘에 좀 많이 그냥 하면서 진행하는데 플라빅스는 조금 여쭤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좀 중단하시는 게 제일 좋긴 좋거든요. 그다음에 뭐 항혈소판제랑 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메트로니다졸 같은 경우에는 와파린의 그 방광별
비염, C형 이런 거. 그다음에 정말 가끔 가다가 알코올성 간 환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성 간이 있으면 마취해도 마취가 잘 안 돼요. 왜냐면 항상 간이 술에 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날에 과음하시고 다음날에 도미컴 쓰면 도미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메트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이부프로펜이나 이런 거는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환자들에게서 간 독성을 좀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일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B형이랑 C형. 저는 일하면서 C형 간병원에 딱 한 번 갔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이 병원에 갔다가 오시고 나서 저희한테 간을 돌렸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한 이틀 뒤에 환자분이 갑자기 간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뭐 날카로운 거에 찔렸냐 아니면 주사를 맞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희 치과를 딱 1번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요즘에 약이 좋아져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비보험 약 써가지고 뭐 약제기만 해도 몇 병만 나왔다고 하시니 생각보다 제일 기억이 좀 빨리 괜찮아지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이 신장질환 환자인데, 신장질환 환자분들은 독성에 되는 약물을 좀 피해야 되고, 배설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조금 조절해서 저희가 해야 되고, 그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 팔에 션트라고 해서 그 엄청 굵은 혈관 같은 게 하나 잡혀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혈압 재서도 안 되고 IV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한테 투석한다는 분이 있으면 어느 쪽 팔에서 투석하세요 꼭 여쭤보시고, 그쪽 팔은 건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다음에 신고장애 생기면 치주질환이라든지 뭐 치조구 흡수, 그다음에 타임량 등이 감소할 수 있고요. 몇몇 분들 중에서는 치은 증식이 일어나는 효과가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고, 이제 어린애들 중에서는 치아 발육적인 부분이나 인출액의 장애 생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치과는 잘 안 쓰는데 아미카신이랑 진타민, 그다음에 메트로니다졸 같은 경우는 사용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골 및 관절 질환인데 제일 많은 건 골다공증 아니면 관절염 이런 거. 또 저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약물이 골 흡수 억제제인데 그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 슈범은 저희 저 이때까지 보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랑크 제제 방어하는 작용이긴 한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과랑 뭐 협진해보고 또 괜찮으면 요즘엔 수술해도 된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환자분이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관절염 있으면은 이게 먹는 약인지 아니면 주사로 맞는지 언제부터 맞았는지, 그다음에 최근까지는 언제 맞았는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2년 이내 같은 경우에는 골 개상 위험이 조금 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수술 동의서 받을 때 환자분한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골 개사가 일어날 확률이 좀 있다고 환자분한테 설명드림이라고 저희가 꼭 옆에 작성해 주시고 사인을 받아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4년 이상 됐으면은 거의 2달에서 3달, 길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단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음대로 뭐 끊으세요, 뭐 바로 수술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과에 가셔가지고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술 약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약물 진짜 많은데 제가 일하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것만 몇개 추려놨거든요. 전구 제제로는 뭐 포사라크 아니면 뭐 포사맥스 뭐 이렇게도 부르고, 보나론, 뭐 악토넬, 베네트 뭐 이런 거 있고, 주사는 제일 많이 보는 게 프룰리아랑 공기밥 이렇게인데, 뭔가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약의 이름이다 하면은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환자분한테 수술 못할 것 같다고 그냥 보내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앞쪽에 빠르게 설명했는데 저는 그냥 저희가 질환에 대한 이해랑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왔고 제일 중요한 것만 여기서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이제 일단 저희 치과에서 쓰는 것만 해놨어요. 저희 치과에서 항생제 쓰는 거는 페니실린계로는 아묵시스 아니면 오구멘틴 이런 계열이 있고 그 하이로스프린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세파나 세프라딘 이런 거 그다음에 림포사마이드 계열은 풀그램 이렇게 있고 메트로니다졸계는 뭐 호라시닐이랑 우리 수술할 때 가는 IV 하는 약 지금은 피들로 바뀌어 있는데 비슷한 계열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로도질 이렇게 항생제 저희 치과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진통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엔세이즈라고 제일 많이 부르는데 나프록소 우리 환자분들 주의사항 설명드릴 때 아나프록스 챙겨드리잖아요. 이런 것도 엔세이드 계열이고 캡토신 또 엔세이드 계열이에요. 폐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타이레놀 같은 게 제일 유명하고 스테로이드계는 덱사, 먹는 덱사도 있고 그 다음에 주사 맞는 것도 저희 있거든요. 한 불안제는 뭐 미다컴, 미다졸람, 도미컴 이거 다 같은 말이고 디아제팜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 수술하시는 내내 너무 잘 주무신다 하면 되게 가서 절대 못 주무시거든요. 오전에랑 낮에 너무 많이 자서. 그래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잠이 많이 저희보다 훨씬 좀 적게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는 뭐 디아제팜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알러지 같은 부분인데 환자분들 특이사항 중에서 알러지 저는 페니실린 알러지 있어요, 피린기 알러지 있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했고 페니실린계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아묵시스랑 오구멘틴 그다음에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되고 세파 아니면 클린다마이신 계열로 처방해 주시는 게 좋고 피린계 알러지는 케토신이랑 아나프록스 대신 타이레놀로 처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엔세이드 계열 알러지 똑같은데요. 이것도 케토신이랑 아나프록스 대신 타이레놀 처방해 주시면 되고 볼펜 알러지 이부브로펜 같은 경우는 애기들이 제일 많이 먹긴 한데 볼펜 알러지 있는 분들은 그냥 테라마돌 처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환별로 저희가 제일 많이 저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쌤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약물 주의해야 될 건데 간질환 있는 환자분들은 메트로덱사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셀파 같은 경우는 항생제 계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스킨 테스트 꼭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묵시실린은 항생제 처방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항생제는 아묵시실린으로 나가시고 진통제는 플티라스테시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한데 가끔 가다가 수술 정말 많이 해서 아플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원장님한테 트라마돌 낼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진짜 많아요. 메트로덱사, 케토신, 아나플러스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혈 투석하시거나 심장 안 좋다 하면은 저희 수술 끝나고 주의사항 설명드릴 때 루틴하게 아나플러스 챙겨서 가거든요. 그래서 아나플러스 챙겨주시면 안 되고 타이레놀 챙겨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좀 심하게 투석을 오래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잘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세파랑 아묵시스 나가면 되는데 여기 막 적혀있는 거 있죠. 250mg, 625mg 이거는 제 환자분 중에서 도저히 저희가 약 처방을 내드릴 게 없잖아요. 아프면은 케토신을 넣어줄 수도 없고 부으면 덱사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의뢰서를 작성해서 내과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과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내주셔서 저는 웬만하면 신장질환 있는 환자분들은 그분이랑 다 똑같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덱사가 스테로이드 계열이거든요. 이건 혈당을 좀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피콘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안에도 다른 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주는 게 좋아요. 환자분들 그냥 영양제 가시고 저희가 루틴하게 그냥 누울 수도 있는데
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B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안 놓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어렵죠? 제가 이거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는데 저도 막 애들 갑자기 달려와서 물어보면 저도 이렇게 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약물이라든지 알러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팀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복사해가지고 그냥 붙여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 질환에 따라서 할 때 약 매트로 놓으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라인 연결해 주세요 하면 매트로 케어를 그냥 다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 뽑아놔가지고 환자분 질환이나 이런 거 수술하시면 체크하고 뭐 매트로 쓰면 안 되고 뭐 노멀 슬라이드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한 중학년 때 무슨 책을 보다가 이 단어를 봤는데 예전에 저도 성격이 막 일할 때랑 좀 다르거든요. 그냥 평상시랑 일할 때는 좀 되게 급해요. 급하고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뭐 내공이 점점 쌓일수록 당황하는 거랑 이런 걸 많이 없애야 되거든요. 우리 뭐 1년차나 2년차 친구들은 뭔가 와 나 실수했다 그러면 눈이 토끼는 돼가지고 막 달려오거든요. 환자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환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치과에 내려가는 전신질환 환자들이 대부분 약물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좋아지긴 하는데 항상 일할 때 차분함을 좀 유지하고 뭔가 내가 어차피 잘못은 이미 터졌어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서 도저히 안 되면 위에 선생님들 찾으시고 전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일 처리할 때 나 예전에 비해서 좀 잘하는데 이럴 때가 오거든요. 항상 뭐 실패하거나 실수했다고 하루 종일 우울해 있지 말고 뭐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차분해지고 내공이 탄탄할 때가 오니까 항상 노력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약제 우리 정미쌤이죠. 정미쌤 나중에 발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치과에서 쓰는 약 있죠. 네, 그런 거 애들한테 꼭 알려주세요.